요즘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수술을 받으셨다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턱뼈가 아물지 않는 악골 괴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 잠깐만 집중해서 보신다면 임플란트 좀 더 안전하게 받는 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이란 뼈의 밀도가 약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 뼈가 형성될 때는 골이 파괴되는 세포와 골이 형성되는 세포, 이 두 가지 세포가 적절히 기전을 하면서 뼈의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전을 약을 이용해서 뼈가 파괴되는 세포를 좀 억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뼈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땐 기본적으로 잇몸을 열고 뼈에 구멍을 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뼈에 손상이 일어나고 뼈의 재형성이 필요한데,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뼈가 형성되는 그런 기전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간혹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작용이 악골 괴사 같은 부작용이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복용하는 약의 종류, 그리고 그 기간입니다. 보통 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먹는 약, 상품명으로는 알렌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 같은 끝에 무슨 드로네이트 이렇게 끝나는 계열의 약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인데요. 보통 이거는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지만 보통은 먹는 약으로 드시게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복용하실 땐 3년, 4년, 5년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한테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사맥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치과에 가서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포사맥스 지금 3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당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사로 맞는 골다공증 약인데요. 대표적인 게 프롤리아라고 하는 데노수맙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이 약 같은 경우는 주사로 치료하게 되는 골다공증 약인데, 먹는 약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으면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약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과는 다르게 뼈 형성 억제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내가 이 약을 맞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사를 맞은 건 언젠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먹는 약을 3년, 4년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휴직기간은 물론 담당해 주시는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이상도 약에 대한 휴직기를 갖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제, 아까 말씀드린 데노수맙 같은 약을 맞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이 약은 상대적으로 잔류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면은 몸에서 얼추 다 약의 효과가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휴지기를 갖고, 그리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다시 잇몸이 좀 아물 때까지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데노수맙 약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지기를 가져서 수술을 잘 받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치과에 와서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한 번씩은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도 찍고 잇몸 상태도 보고 보철물의 상태도 관리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셔야지, 뼈가 안 좋으신 분인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 밀도가 더 낮아지면 남들보다 더 쉽게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만약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내가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다고 말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먹고 있는 약의 이름,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먹거나 맞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언제 주사를 맞았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복약을 했는지, 이렇게 내가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어도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의료진에게 전달만 해주신다면 더 안전하게 임플란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